50쪽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이 어제로 다 소멸되었고 아주 새로운 미래가 오늘 시작하는 것처럼 사세요. 만약 당신이 이럴 수만 있다면 당신은 덕 있고 진실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요. 자, 이제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오늘 참회를 하면서 참회를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해왔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참회의 가장 큰 거는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자기를 갈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참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난 일의 잘못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그 지난날에 잘못됐던 그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참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실이 있었던 과거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자꾸 되뇌리면서 자기를 갈구고 괴롭히고, 이게 참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회의 핵심은 과거에 행했던 그 잘못이 지금 이후로 다시 작동되지 않게,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이렇게 잠금장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그리고 주력하는 거는 뭐예요? 과거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반복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힘이에요. 이게 진짜 참회인 거예요. 제대로 된 참회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과거에 잘못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과도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과거에 잘못을 범했던 행동의 패턴, 그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정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을 진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진실하다고, 부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하다고 보고 과거의 일은 없었던 거로 퉁 쳐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업이 바뀌었잖아요. 업이 바뀌면 사람 바뀐 거거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과거 문제를 적용시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으면은, 그럼 이 순간에 지나온 과거에서 이 문제가 됐던 자리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일으키게 됐던 내 습관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의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내 가치 판단의 기준점이 있어요. 요즘 말로는 이제 이렇게 영어로는 디폴트 상태라 그러는데, 내가 초기화되어 있고, 기본, 그러니까 설정이 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휴대폰도 보면은 그냥 사게 되면 이렇게 설정된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회사에서 설정해 준 대로 써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면 자기가 필요한 대로 새로 조정해서 쓸 수 있거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회사는 뭐를 해요?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기계가 작동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기계가 작동되는 방식이 바뀌듯이, 내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운영 시스템이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변화를 주고, 어떤 거는 계속
저 작동하게 놔두고 어떤 거는 작동이 안 되게끔 이렇게 정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위 버전의 작동 방식하고 상위 버전의 작동 방식은 다르거든. 그럼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상태에다가 과거에 하위 버전에서 발생됐던 과실을 묻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럴 때 뭐를 하냐면 불량부합, 옛 악행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의 악행, 내 악행도 기억하지 않고 남의 악행도 기억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자기 악행을 왜 기억하지 않냐면은 자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악행을 기억 안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 책임을 안 지는 거냐? 책임을 지는 거는 과거 악행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그 다음 피해자가 나타나면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건 피해자에게는 사과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금 이후로부터 당신이 이게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방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악행을 되뇌리면서 자기를 갈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업이 강화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갈구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질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자식이 부모님을 좋아하든 부모님의 어떤 행동을 좋아해도 닮고 부모님의 어떤 행동을 싫어해도 닮아.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인데 그때 일본어 교수님이 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편하게 이렇게 이 수업 이후에는 이제 대화를 좀 하는 편이었는데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랬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님하고 걸음걸이가 똑같냐?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있냐고. 내가 우리 아버지 걷는 모습이 얼마나 싫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닮으려고 내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닮았다고 하느냐고. 그런데요, 좋아해도 싫어해도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분석하고 집중해서 되뇌리거든. 그러죠? 그러면 닮아요. 그리고 업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과실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한 내가 밉고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까 처벌하느라고 괴롭히고 이 과정을 하면은 내 기분에는 그러면 과거의 잘못이 좀 씻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업력이 강화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업력을 끊으려고 그러면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얘기가 운곡 선사의 얘기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딱 이르는 요 지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게 미래로 가는데 여기까지에서 이런 반성을 하고 반성의 포인트는 이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이 일이 발생됐던 심리적인 시스템 또 육체적인 이렇게 우리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이렇게 디폴트 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만 만나면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 그런 자기 마음 시스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감각적 욕망이 작동하는
안, 이, 비, 설, 신이 이게 그 감각이잖아요. 이 감각의 욕망이 작동하는 패턴이 있어. 그리고 이 감각의 욕망이 작동하면서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고. 그 자리를 보고 그것이 움직이는 패턴에 수정을 하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움직이는 패턴을 수정해주고 심리적 이 욕망이 움직이는 패턴을 수정해줘요. 그리고 더 이상 다시는 그 부분을 반복하지 않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요. 앞에 일은 두 번 다시 생각 안 하고 그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 반복하려고 할 때 그거를 반복되지 않게끔 이 반복의 메커니즘을 끊어주는 그런 그 포인트로 계속 노력해요. 요게 진짜 참여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람이 자 이쪽에는 그게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는 없어요. 그러면 인과의 원리를 얘기하자면은 자 과거에서 이렇게 현재까지 지어온 업은 이미 업이 결정됐죠.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상수로 봐요. 상수. 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이 없는 수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부터 현재 이 시점에서부터 요 미래로는 그 내 마음 상태, 내 업력, 내가 어떤 업을 쓸 건지 뭔지 이거는 다 가변적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예요? 과거의 상수에 밀려서 그냥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크게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알아차리고 이게 포인트를 계속 체크하면은 거기서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쪽에 여기도 이제 저기 책에도 예가 있지만은 이 과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멜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냥 과 그러면 수박이에요, 수박. 수박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수박이 저기 서양에는 없으니까 서양에서 번역하면은 제일 가까운 게 멜론이지.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멜론, 이 과나 이렇게 수박이나 수박하고 콩. 그러면 이제 이게 상수로 수박하고 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짓는 업이 수박이 자라날 조건을 계속 짓고 있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수박 업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콩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업력을 지으면은 이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업력은 이쪽을 인이라 그래요. 과거에 이미 지어놓은 업력은 인. 현재 짓고 있는 이 행위는 연. 그러면 현재 짓고 있는 연이 자 보세요. 콩이라는 씨앗은 있죠. 언제든지 발화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컵에 콩을 넣어놓고 물을 싹 비우고 말린 상태에다 요 잔에다가 콩을 넣어둬요. 그러면은 콩은 싹을 틔울 수 있을까 없을까?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싹을 못 틔우죠.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과거생에 별의별 업을 다 지었을 거예요. 별의별 종자를 많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선업도 지었고 악업도 지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연으로 현재 내가 어떤 것을 정지하고 어떤 것을 작동시키는가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업력들 중에서 그것들이 씨앗이 발화가 되는 것도 있고 뿌리는 씨앗은 있지만은 발화 조건이 안 맞아. 발화 조건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결과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이 과가 안 나오게 과를 회피할 수 있는 거는 연을 조건을 붙여주느냐
조건을 제거하느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원래 지어놓은 과거생에서부터 이미 과거에 지어놓은 이는 바꿀 재주 있어요? 이건 없어. 근데 연은 바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연을 조절하는 게 지혜는 연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연을 조절하는 힘이 생기면 그 여태까지 살아온 그 연을 조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과거의 모든 일은 어제로 다 소멸되었고 거기다 연을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한다고 할 수 없죠. 그 아주 새로운 미래가 오늘 시작하는 것처럼 사세요.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연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내 과거생에 아무리 과거로 가면은 악연만 있겠어요? 악한 인만 있겠어요? 선한 인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 연을 지어놓으면 그쪽에 인들이 결과를 계속 맺어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 이럴 수만 있다면 당신은 덕 있고 진실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거를 요 부분에 대해서 전공 법사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바로 아래입니다.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과거에 속한다. 이것을 곱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지 못하면 곱씹어서는 안 되는데 곱씹게 된다면 만약 이러지 못한다면 이 얘기는 곱씹어서는 안 되는데 곱씹고 있다면 마치 지난 일들을 다시 하거나 다시 겪는 셈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업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래하식에 추가의 인상을 남긴다. 계속 한 번 더 반복하고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 업력의 인상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남겨두게 되겠죠. 따라서 지나간 일들은 지나가도록 하고 잊어버려야 한다. 중요한 일은 현재에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조정하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의심과 후회는 번뇌가 되어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슬픔과 고통의 조건이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의심하고 갈구고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걸 하지 말고 뭐죠? 시스템 그것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그 다음에 그 옆에 51쪽 좀 볼까요? 거기 단에 우선생 하는 데 있죠. 그 우선생은 그의 주회에서 말했다. 운명을 바꾸는 첫 단계가 주회라는 게 뭐냐면 요범사원에다가 주회를 다룬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첫 단계가 자신의 과오를 고치는 것이다. 그동안 쌓인 모든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털어내고, 그건 뭐예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것이 털어내는 거죠. 과거를 갈구는 게 털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게 털어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야 한다. 다시는 반복되게 하지 않으려면 그 과거의 문제를 생산하던 생산 시스템을 정지시켜야 되는 거죠. 생산 시스템 자체가 뿌리니까. 어디에서나 항상 자신의 모든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의 신구의 상업을 관찰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해요. 그렇죠? 신구의 상업을 관찰하는 걸 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관행은 우리가 많이 다룬 건데 이게 관행이 지혜로워지는 건가 어리석은 건가 다시 한번 살펴보죠. 팔대인각경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팔대인각경에 보면은 결핍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이 많아지고 고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망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원한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게 이제, 자, 그러면, 이 결핍은 왜 생기느냐? 자기의 역량을 넘어서는 욕망을 품으면은. 그쵸?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욕망을 품고 있으면, 이 현실적으로 결핍을 겪게 될까, 안 겪게 될까? 현실적으로 당연히 결핍을 겪죠? 그러면 이 결핍 상태가 오래 누적되면은 결핍 자체가 발생시키는 건 고통인데, 결핍이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는 고통이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리고 자, 그러면, 자, 큰 일종 과도한 욕망. 욕망은 결핍, 그리고 결핍은 고통, 고통은 원망, 원망은 뭐냐면은 악연을 맺어요. 그러면은 결핍 상태에서 고통이 누적되면 고통을 계속 받고 있다 보면 괜히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 하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부모, 형제, 이게 이 처자식이 다, 남편이 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선생이나 선배나 후배나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족 아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쵸? 어딘가 그런 게 생겨요. 그리고 원망이 누적돼 있으면은 이게 스트레스성 에너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딘가 풀어야 되는데, 센 사람 만나서 푸나요? 아니면 약한 사람 만나서 푸나요? 보통은 어디를 찾아가죠? 약한 쪽을 찾아가서 악연을 맺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행을 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악연이 많아. 그럼 악연이 많으면은, 내가 자꾸 이렇게 악연을 만들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 악연을 만들고 있는 거는 동력이 뭐지? 하고 돌이켜 보는 거예요. 악연을 자꾸 맺고 있는 이 동력이 뭔가 보니까 불만이야. 뭐냐면 원망. 이 불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꽉 차 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이 불만은 어디서 왔나? 이게 어떻게 누적이 되고 있나? 이러 보니까 고통이 지속되면서 이 원망이 누적되고 있는 걸. 그 다음에 이 고통은 왜 이렇게 이게 오래오래 이렇게 지속되고 있나 보니까 결핍이 이게 지속되면서 발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핍이, 그러면 결핍은 뭐 때문에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이 발생시켰어. 과도한 욕망 때문에 이 큰 결핍이 생긴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결핍이. 자,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악연을 맺고 싶고 악연을 맺었던 관계에다가 계속 악연을 맺을 에너지가 계속 나오나요? 아니면 여기 과도한 욕망이 원인이었네 하는 자리까지 왔으면 악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나오나요? 아니죠. 이제 원인이 남에게서 어디로 가요?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죠? 문제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 실마리에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역행을 해서 그 원인 쪽으로 한 발 한 발 접근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나요? 지혜롭다고 얘기하나요? 지혜롭다고